국가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훈처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신 게 맞습니까? 보훈처장이 거부한 겁니까? 5월 18일 당일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선은 떠났다라고 한 것은 바로 윗선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대통령께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입니다. 해마다 5월 이맘때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재창은 안 된다. 그러나 합창은 가능하다. 과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오늘 이제 국가보훈처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창과 합창. 1997년 처음으로 이제 정부 기념식이 된 다음에 네. MB 정권 1년 차인 2008년까지는 그 정부 요인들이 참석해서 재창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그 가사를 불렀다는 얘기고요. 그 네. 다음에 2008년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특정 단체의 노래다.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것을 네. 듣는다. 네. 이건 괜찮다지요? 그거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치 3.1절 노래나 아니면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재창하는 네. 거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요. 합창단이 부를 때 참석자들이 알아서 자기 판단에 자율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 이거는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나온 정부 판단인 거죠? 그렇죠. 2009년부터 그래서 MB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가보훈처는 계속 합창을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그 참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합창하는 기조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네. 오늘 결론을 내놓은 것도 네. 역시나 국론 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참석자들이 알아서 부르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양 변호사,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죠. 2008년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 1년차 때 대통령도 참석했고 직접 부르네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걸 부르는 데서 특별하게 거부감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9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대통령도 불렀었고 조금 전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도 불렀지 않습니까? 네. 보수와 진보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2009년부터 갑자기 이 부분을 좀 제기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다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불편해지게 된 겁니다. 과연 이 노래가 무엇이었기에 귀에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운동권, 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아주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 작가 황석영 씨와 이 노래는 관계가 많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죠. 사실 그렇죠. 특히 운동권 색깔이 있는 분이 아닌데 네. 이분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권 색깔이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적이 문제인데 8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작사를.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작사가 됐는데 문제는 89년도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방북을 네. 하게 됩니다. 방북을 하셔서 평양에서 머무르면서 상당 부분 활동도 좀 하시고 밑에 나온 것처럼 님을 위한 교양시라고 하는 어떤 그 시나리오 같은 것도 집필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네. 바로 한국으로 오질 않고 독일, 미국 등지를 떠돌아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님을 위한 교양시가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나오고 황석영이 쓴 임을 위한 교양시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저게 북한 영화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전용으로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넘어가서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그게 만든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황석영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귀국을 해서 네. 사법부 요원으로 4년 10개월이나 복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때문에 81년도에 작사한 것까지도 문제를 삼게 된 것이죠. 자, 박성훈 부국장.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게 저희가 악보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보수단체에서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굳이 차점 두 군데가 눈에 띄네요. 이제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그 어떤 그 시민군 윤상원 씨와 또 박기순 네. 그 전에 이제 들불야학을 하던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는 그 어떤 이 시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여기 가사에 보면은 이제 새날이 올 때까지 네. 흔들리지 말자 이 대목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새날이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는 네. 그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는 그날 네. 이것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 그 북한에서 영우시하는 그 네.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보훈처가 이 노래를 어떤 그 전 국민이 같이 부르는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해서 모두가 주먹을 흔들면서 같이 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보수단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특정 이념이 성향이 강한 노래를 부르냐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2008년 지금 이명박 대통령 모습 봤듯이 2008년까지 직접 불렀던 노래잖아요. 자, 결국 후진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의 어떤 찬불을 떠나서 말입니다. 네. 지금 일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설픈 게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보훈처장이 결정했습니까? 네. 만약에 네. 대통령께서는 네. 3당 원내대표 때 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네. 만약에 좀 풀어주는 쪽으로 만약에 네. 생각을 하셨다면 네. 박승춘 보훈처장을 네. 해임하고 이걸 갖다가 재창하도록 하면 네. 두 분 다 사는 경우가 됩니다. 박승춘 처장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을 네. 지켰으니까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받아주는 것이가 되는 저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치적 제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우선 그 부분이 어떤지를 제가 상당히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인데 이제 정보를 담당하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보훈처장의 소신으로 치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했던 얘기를 보면요. 내가 만나봤는데 이 사람 말이 이거는 내 손을 넘은 결정이다. 그러니 나더러 뭐라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박 처장이 내 선을 넘었다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밖에. 그렇다면 도대체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게 과연 옳은 건지 네. 이런 질문 하나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의사들을 뭐랄까 존중한다고 하지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뭐 그렇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꼭 재창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네. 의견도 꽤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저 장면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04년 5.18 행사인데요. 한화갑 신기남 당시 의원은 노래를 부릅니다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장면이죠. 그러니까 합창을 하고 따라 부르지 사람은 따라 부르듯이 네. 재창을 하고 따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부르면 네. 그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보훈처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재창할 경우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 네. 아까 내 선을 넘었다라고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얘기한 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어떤 보수단체, 보훈단체, 예를 들어 광복해서부터 뭐 이런 여러 어떤 단체들의 네. 어떤 반발, 이거를 국론 분열로 얘기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국론 분열도 있습니다. 이미 저것을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기념일로 승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노래를 갖고서 계속 정부가 저렇게 선을 긋다 보면 오히려 그야말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 자체가 생긴 것이 북한에서 생겨서 네. 북한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수입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이 수입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안에서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래를 황석영 씨가 네. 북한에 가서 북한의 어떤 이식하는 이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을 한다면 네. 이 노래 자체도 그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이러한 어떤 독재나 이런 데 항거한 역사가 없다. 오히려 북한에야말로 이러한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현재 그 독재와 반인권 이런 데까지 스며들어서 네. 북한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네. 당당하게 퍼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합당한 네.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가사에 있었던 그날이 올 때까지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다른 패널에 와서 소개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평양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결국 북한의 민주화를 우리가 그 정신을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포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진취적으로 갈 것인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우린 다르지만 이건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대통령으로선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정치적인 판단이겠죠.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단초를 좀 주셨습니다만 보수적인 군 출신 박승춘 위원장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이 나도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일 과연 가능할까요? 이틀 시간이 있습니다.